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토요일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8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전에도 전북에도 물난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하늘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문명이 발전해도 인간은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 나라 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걸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은 그 사회에 원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습과 오랜 훈련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며 많은 시간과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다. 하버드대 레비츠키 교수의 말처럼 선거를 좌우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입니다. 어쨌든 지극히 감성적인 투표로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금권 선거가 선거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투표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30일이죠.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제석 187, 찬성 186 기권 한 표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법을 심의 의결하고 곧바로 관보에 게재하는 공포 절차를 거쳐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딱 이틀 걸렸습니다. 정확히 국회 상정 48시간 만에 시행까지 하게 된 것이죠. 통합당 말맞다나 군사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속전속결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상정 이틀 만에 시행, 이런 법은 없었다. 저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먹을 흔들며 기뻐하는 모습이 신문 일면 한가운데 큼지막하게 실렸습니다. 그는 왜 기뻤을까요? 민주당 의원총회와 전혀 다름없는 본회의였는데 반란표가 한 표뿐이어서 환호작용한 걸까요? 그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총회와 무엇이 달랐는지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웃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우리 민주주의의 민낯을, 우리 집권 여당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민주당은 종부세법 개정안 등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를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모양입니다. 이 법들의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장담하건대, 그리고 제 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법안들 대부분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응징한다는 명분 아래 과도하고 엄청난 종부세로서 자산 운반을 잠식한다면 무수한 보통 사람들의 재산을 재분배하는 것으로서 이런 명백이 위헌입니다. 과잉 금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정책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죠. 당장 어제 공포한 임대차 보호 법안도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 2년의 전월세 계약을 강제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걸 강행규정이라 그러죠. 게다가 시장 상황과는 상관없이 임대료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역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하긴 지금 위헌 주장이 집권 세력에게 들리기는 하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정권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런 판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술 더 떠더군요. 그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 연구포럼이라는 단체의 창립총회에서 토지 보유세를 올려서 기본소득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법학도라면 누구나 아는 법의 이념이 있죠. 정의, 한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입니다. 도대체 집값만은 잡는다는 오기 어린 대통령의 장담과는 달리 집값이 계속 폭등하고 전세 대란이 계속되자 집을 가진 사람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누차 지적했지만 누구든 집을 살 때는 여러 문제를 고려합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이 집에 살면서 부담하는 보유세도 있습니다. 자신의 수입이나 경제사정을 넘어선 보유세를 감당할 수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표를 올리고 고율의 종부세를 때린다면
그래서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면 그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권력이 말하는 대로 집값이 오른 게 불로소득이라면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받으면 되는 거죠. 집값이 올라 생긴 이익을 불로소득이라고만 생각하는 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고 있으니 내놓는 정책마다 실패를 하는 겁니다. 감히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권력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으로 집값도 잡고 세수도 올리겠다는 멍청한 계산이 통할 리 없으니까 말입니다. 당장 전세 가격은 폭등하고 그나마 씨가 말랐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헤드라인에 기가 막히더군요. 1300개 단지의 전세 매물 딱 한 개.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바로 그 현장입니다. 84평방미터 25평형은 1344채인데 전세 매물이 딱 하나라고 하는군요. 월세 매물도 두세 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고 전월세 가격을 올리니 신혼부부는 전세가 없어 월세를 가야 하고 치솟는 전세 가격을 견디지 못한 세입자들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밀려난다고 합니다. 도대체 야당은 뭘 하고 있을까요? 언론도 너무 무기력한 야당을 성토했습니다. 필리버스터도 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 신청도 포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애투쟁은 엄두도 못 내며 의원직 총사퇴 같은 최후 수단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하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들 뭘 하겠습니까? 여당은 그걸 무료가 할 수 있는 190석을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어도 시간을 좀 끌 수 있을 뿐이죠. 오히려 통합당은 서민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겁내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투쟁은 김종인 위원장이 칼같이 잘랐더군요. 우리나라 국민 수준도 옛날과 다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요? 독재 저항에 광화문에 나간 분들은 수준이 낮아서 나간 겁니까? 어쨌든 통합당엔 지금 여권의 무한 폭주에 대한 분노도 없고 독재를 막겠다는 결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이러니 권력의 일방통행 독주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정부는 이틀 전인 30일 권력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수석을 자르는 개편안이죠. 민주당은 이미 지난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켰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겁니다.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범죄 등 6개 분야로 국한되었습니다. 예컨대 이제 조직폭력배를 수사하거나 마약 범죄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을 통해 그 6개 분야 범죄도 다시 제한했습니다.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직자는 4급 이상, 뇌물범죄는 4천만 원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일 때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도대체 뇌물 사건이 처음부터 4천만 원 이상으로 밝혀진 게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액수는 수사를 하다 보면 드러나는 건데 말입니다. 우스개로 공직자의 경우 상급 이상은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했으니 검찰은 딱 4급만 수사가 가능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상급은 공수처, 4급은 검찰, 5급은 경찰이 맡는다는 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검찰이 이제 경찰 수사 지휘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검경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를 바꾼다는 거죠. 검찰과 경찰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에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군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 협의를 둔다고 합니다. 이제 전 세계에 없는 경찰 전성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대검은 공식 반응을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이를 보도한 신문 제목이 검찰이 울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손발 잡더니 아예 묶어버렸다. 신문은
정권을 향한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권 보위용 계약이라는 검찰이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그나마 지난번 검찰개혁위원회라는 데서 낸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라는 권고안은 이번 개편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법 쪽의 반발도 아주 컸지만 무엇보다도 이 정부의 편에 섰던 참여연대와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에서 비판 성명을 낸 것이 영향을 미친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제 경찰은 이 나라 최대 권력기관이 됐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죠. 사실상 고위공직자를 제외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데다가 수사 종결권까지 가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국가의 틀이 바뀐 겁니다. 게다가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으로 가자마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간첩수사도 경찰이 독점합니다. 과연 잘 될까요? 언론은 경찰이 기존 검찰과 국정원 권한까지 넘겨받아서 수사, 정보, 보안 업무를 총망라하는 공용수사기관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과 기소권만 가지지 못할 뿐입니다. 그건 헌법이 경찰에 못 주도록 했죠. 조직도 바뀌었습니다. 국가경찰과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분리되는 겁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위세당당한 새로운 자리도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문명국 어느 나라에서도 이처럼 통제받지 않는 거대 경찰은 없을 겁니다. 이제 그동안 늘 문제되던 청탁수사, 촉탁수사 같은 경찰 비리는 누가 감시하게 되는 겁니까?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어제 도하신문에 일제히 아주 이 권력의 상징 같은 사진이 하나 실렸습니다. 대전에서 폭우로 물난리가 나 사람이 죽었는데 최강욱, 황운하, 김남국, 이재정 그리고 박주민 등 여당 의원들이 모여서 파안대소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문제는 뒷배경의 TV 모니터에 대전 물난리 뉴스 자막이 있었다는 거죠. 최강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4장의 사진을 올렸다가 그 중에서 딱 한 장만 지웠습니다. 그 지운 사진에는 TV 화면에 한 명 심정지 자막이 떠 있었다는군요. 모인 분들 몇 면을 보니 이제 의원이 된 초선 의원이 3명이던데 그분들에게 뒷배경에 있는 TV 화면이 보였겠습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세상일 텐데요. 그래도 지구는 돌아갑니다. 진중권 교수가 급소를 찔렀습니다. 물난리 났는데 파안대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모여서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공부를 한다는 게 더 끔찍한 것이다. 그 뒤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잡분들이 작당을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한답니다. 호르비전. 요즘 이 진 교수의 말씀에 격하게 공감하는 대중이 많습니다. 역시 우리 민주주의의 민낯을 보여준 사진이라고 할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격언은 과유불급으로 하겠습니다. 과유불급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책이었습니다.